친구였지. 알아요. 수잔 아가씨 이제 20살이나 먹었어. 아가씨가 영국으로 유학 간 뒤로 1년에 2번밖에 볼 수 없었단 말이야. 올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멋질까. 네, 그럴 거예요. 내 친딸이 다름없다고. 그래서 저기 아줌마, 내가 여기 온 2달 동안 내내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랬나? 15년 동안 한 집에 있다 보면 내 집 같고 애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된다고. 너도 알게 될 거야. 아줌마, 내가 한여 노릇이나 하면서 못다운 청춘을 다 보내리라 생각하세요? 왜? 이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요. 근데 왜 이 집안에 들어왔지? 저 잘 살기 위해서죠? 좋은 집이 들어온 거야. 그래요? 그럼 이제 한참 때 말이지. 수잔 아가씨를 키울 때 그때 참 즐거웠었지. 우린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야. 그거 그래요. 촛불을 켜놓고 밤샘을 하겠죠. 우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집은 시내에서 5km나 떨어져 있고 오늘 밤에는 폭설이 내릴 거라고요. 나 밤새 시중이나 들어야 될걸? 그게 즐겁지 않아. 참, 아까 오려드린 게 주인님 식사였나? 작은 아씨고 왔어요. 차가 도착했다고 알려드렸어. 마님은 여기 나가셨는데. 아니요. 주인어머니께서는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 그걸 알리지 말라니. 그것도 무슨 소리냐? 할머니와 오더스틴 아가씨께도 알려드려요. 걱정 마세요. 이미 오버스틴 아가씨는 경적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뛰어나오고 계실걸요? 루이지야,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요. 저 애기 좀 아무 말도 못하겠어. 지젤이 훨씬 나았어. 네? 내가 도착했나요, 샤넬 부인? 네, 부인. 손녀가 왔어요. 부인, 이 아름다운 전나무를 좀 보세요. 여기에 장식할 거예요. 그림을 만드는 게 기분 좋은가 봐요. 네, 그럼요. 당신은 친절한 분이세요. 제가요? 이 집 사람들은 모두 마님에게 친절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4살 마르셀이 내 딸 오버스틴과 나를 반대해주니 아주 편해요. 할머니! 오! 애들이 왔나봐. 애들이 녀석을 알아보나봐. 질질이 나더니. 아유, 정말 그렇네요. 참 있는 일이죠. 할머니! 오, 수잔! 아마! 샤넬, 끈부 아줌마! 항상 띵그입니다. 아줌마님 안 와봐도 되겠어요? 저 그 말고요. 부인께서 허락하시면요. 좋으실 대로. 애가 다쳤어요. 그래서 네 아빠가 널 보면 참 좋아하실 거다. 아빠는 늘 걱정을 하신단다. 마르셀이가 알렸나요, 샤넬 부인? 주인어른께서 깨우지 말라셨답니다. 뭐라고요? 아직 침실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11시인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봤나봐. 어머나, 방을 따로 쓰시다뇨? 그래,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집에 돌아오니 제일 기뻐요. 그리운 나의 집. 오, 그리운 너의 집. 안녕, 레이즈. 안녕하세요. 아가씨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래요. 아주 좋았어. 무척도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하늘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집을 모두
엄마가 잘 참아줘서 고맙지 뭐냐. 나보다 네 아빠가 그걸 참아내지.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항상 유쾌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모양이야.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저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있는 시기차도 모른다고요? 아니, 말하자면 우연히. 괜찮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고요. 그건 그렇고 엄마 주식 팔았나요? 갑자기 주식 얘기는 그 사람이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가지고 계세요. 사람 일이라 모르는 거니까. 까들이! 그만 일어나거라. 네 언니가 왔다. 얌전하죠, 까들이는? 그럼 아주 얌전하단다. 이제 16이구나.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사온 거야? 그래, 초콜릿이야. 정말이구나. 역시 언니는 도라이는 아니야. 언니랑 사랑하니까. 재미 좋구나. 아빠 방금 좀 두들겨 부르지 그랬어.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 참 게으르셔. 내쫓을까? 그래 내쫓을까?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지만 너무 아빠 존경하고 사랑해요. 우리 아빠는 남편 사람들처럼 모습 있고 유쾌하고 챔피언처럼 운전하고 재산도 움직이고 아빠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아빠는 운전 가르쳐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신걸요? 그리고 아빠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 어머! 저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오고 있어! 아우 제발 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무슨 말이세요, 남자분이? 밤새도록 미방글을 켜놓는 바람에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지긋지긋한 책들 좀 그만 읽어. 그게 무슨 책인데? 오버스트 이모는 탐정 스파이 모험 소설을 그렇게 불러. 그런 것들을 읽기엔 넌 너무 어려. 독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 오히려 잠자다 말고 화장실을 5번이나 들락거리는 게 모두를 방해하지.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 어디 아팠었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물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심각한 건 아니군. 아저씨를 깨워도 될까요? 그렇게 해요. 스탠드 불빛을 가리도록 가슴 사줘요. 나 같은. 그러면 난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조그만 샤프론이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그려진 걸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돈 주시면 직접 갈게요. 좋을 대로 하지. 마님, 아저씨가 대답을 안 해요. 들어가 봐요, 루이즈.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니 부러워서. 저기 고향 한번 해라 소리하고.
상의도 없이 말이다. 다행히도 이 아가씨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방문하진 않았단다. 고모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난 봤어. 모발체성 사람들이 그녀를 가르쳐줬어. 아주 예쁜 여자지. 이국적이고 난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 엄마 맘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집에서는 안 돼요. 고모를 보러 갈 거예요. 루이즈, 왜 그걸 나오? 무서워. 1년 동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다니. 내가 그때보다 늙은 거 같니? 그래. 이런 일들이 나를 건들게 한다고. 마르셀라 저 사랑했었는데 우리 서로 깊이 잘 이해했었단다. 각방을 쓰면서 사이가 좋았다는 것. 마르셀은 가끔 늦게 들어왔어. 밤에도 일하기 일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방을 따로 쓰자고 요구했다. 더 할 말 있니? 임신은 아니죠. 오버스트 나가! 조용하걸. 자비야, 걔 용서해라. 마님, 주인을 저렇게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마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올라가 보겠어요. 만약에 범인이 아직도 저기 안에 있으면요. 그건 아니에요, 아가씨. 범인은 도망쳤다고요. 우리 기다리지 않아요. 침실 창문을 차고 지붕 위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범인은 방문을 통해서 다시 나왔을 거예요. 범인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요. 열쇠가 없잖아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부인이세요? 아니야. 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거스틴, 너니? 아니요, 나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상해요. 난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누가 열쇠를 감췄냐고? 그건 당신이에요, 부인. 내가? 난 기절했었는데. 난 다비를 구축하고 있었어. 나도 그래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다 이 앞을 지나쳤어요. 루이지는 각성대를 찾으러 가고, 샤넬브리는 쿠션을 가지러 가고, 캐트리는 손수건을 가지러 갔는데. 난 안 움직였어. 아니, 누가 내 뜨게 갑자기 너도 괜찮아요, 샤넬ブ. 난 당신을 절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잖아요. 나 열쇠 받아요. 고마워요, 부인.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샤넬브. 이거 왜 그래? 샤넬 부인이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도 들어가야 해.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가던가, 모두 들어가던가.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돼. 지문 때문이죠. 이 집안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시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 의심하신다면 샤넬브이 너무 화내지 마세요. 난 쉽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난 이 집에서 15년 동안이나 일해왔죠. 사람들은 내게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의심받고 오해를 산다면 그건 참을 수 없어요. 사실 나도 무서워요. 당신들처럼. 자, 이 열쇠 누가 보관하려 했죠? 아무도 없나요? 좋아요. 여기 놓아두겠어요. 그 남자는 아마도 우리 주위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라니? 왜 범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범인이 외부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여자일 수도 있어요. 모욕적인 말이야. 당신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나를 의심하는군. 안 그래? 난 너한테 관심 없다. 얘들아, 진정해라. 어서 잘했다고 빨리 가거라, 야비야. 서둘러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엄마는 언니가 항상 옳다고 하세요. 언니는 부자니까 엄마의 잘못인 거예요. 왜 아무 말도 못하죠? 하지만 난 달라. 난 경찰에 할 말이 많아. 어떤 거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증거도 없이
내약. 그래, 내 약을 먹어야겠어. 단번에 한 병의 약을 모두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당신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오스틴 얘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걷다니. 기분 좋구나. 눈 때문인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기적인지. 오스틴아! 얘야! 오스틴아! 할머니가 그런가? 믿어요. 이건 모든 것이 할머니와 이모가 짜고 한 거야. 역시. 뭐 하세요, 부인? 루이즈? 외투를 가져오라니까, 얼른! 난 장작이나 넣으러 가겠어. 엄마, 말씀해 주세요. 아빠에 대해서요. 할머니와 오거스틴 이모를 맞아들인 후의 일을 말이에요. 너희 아빠는 선량한 부자체였어. 그 점에 대해서 네가 더 잘할 거야. 나보다 널 더 사랑하셨으니까. 할머니와 오거스틴 이모께서는 아빠와 사이가 좋으셨나요? 그런 셈이지. 가끔 다투었지만 심하지는 않았어. 다퉜다고요? 그래. 너희 할머니는 자기 주식을 베개 밑에 감추고 잤다는 거야. 할머니가 자기 증권을 베개 밑에 감춰뒀다고요? 그래. 걔가 뼈다귀를 감추어놓듯 그렇게 말이야. 나는 증권들을 마르세에게 주어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수천번을 보냈다. 그런데 그걸 할머니는 베개 속에 감추고 있었다니까. 그 주식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이주인의 청산해야 할 부채가 있었으니까. 아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렇진 않았다. 다만 그 빚을 청산했더라면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할머니가 가진 주식 속에는 엄마 목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난 내 몫을 할머니에게서 빼앗아 내 아빠에게 양도했다고. 그런데 그때 오거스틴이 참견을 했고 싸움이 시작되었어. 아무튼 난 너희 할머니와 이모가 정말 원망스럽구나.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한 건 간단히 말해. 너희 이모와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전혀 애정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될 셈이지. 루이즈, 당신은 정확히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일했죠? 왜 그걸 물어보세요? 루이즈는 10월부터 있었다. 나 증명서도 가지고 있어요. 전에랑 동생이 댁에서 2년간 일했었고요.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루이즈, 걔들이 짓지 않은 건 확신하나요? 확실해요. 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 난 어떤 예감을 느꼈어요. 주인께 허브차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안색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이가 허브차를 날렸어? 네, 자성증이에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아니야. 그이가 허브차를 마시지 않아. 왜 달라고 했을까?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목이 마르거나 속이 좋지 않으셨던가 봐요. 부엌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올라가자 허브차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하셨고 전 차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죠. 아빠 밤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니요, 바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내가 아까 아빠 방에서 나왔을 때 그 쟁반을 못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어젯밤에. 그러면 그 밤에 다 바로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에요. 아주 빨리 마셨거든요, 그래요. 야야! 오거스를 말릴 수가 없구나. 아니 한 통을 다 먹어치려 드는구나. 그거 뭔가예요. 그 일 믿으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다 됐나요? 말해봐요. 당신이 허브차를 만들 때 샤넬 부인은 집에 있었나요? 막 떠난 참이었어요. 그 아줌마 공원 끝에 있는 천막집에 살아요. 아줌마 말로도 그게 자유스럽대요. 일과가 끝나면 자유로우니까요. 그리고는 누군가와 카드 놀이도 하죠. 응? 샤넬 부인이 카드 놀이를 하나요? 요즘에요? 아가씨는 모르셨던가요? 제게 실수했네. 아니야. 샤넬 부인이 카드 놀이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구와 한다지? 집안 사람 누군가랑 하나요? 난 고자질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랑 하는지 말해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녀는 피레트와 놀이를 했어요. 아가씨 고모 말이에요. 어떻게
지가 10년이에요. 난 아저씨 바지들을 다려왔고 아저씨 그래서 지금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난 이만 가봐야겠어. 하지만 난 샤넬이 꼭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정말. 샤넬 부인, 루이지 양은 일을 잘했나요? 아유 말도 말아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아이라고요. 괜히 집에 남자를 유혹하는데. 내가 말했지. 그 다음은 내가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우리 아빠는 돈이 없지. 또 모르나?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설명해 주세요. 그 호의에 보답하려고 난 누군 대령이었던 내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에게 주려고 했어. 그러나 그 주식은 내 아버지가 쓰러져가는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못 띄었다. 더군다나 그걸 마저 거절하셨고, 그래서 내 이모와 앞날을 위해 주식을 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틀 전에 도둑 맞았지 뭐냐. 도둑 맞아요? 내 콘트카션 콘트주에 약을 탔어.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꼴치가 아프더라고. 범인은 내 술에 약을 타고 내 주식을 훔쳐간 거야. 내 감추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할머니, 베개 밑에 숨겼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 모두 그런 건 다 알아요. 모두 다? 아이고 이때가 도둑 살인자! 도둑이다 도둑! 도둑이야 도둑! 무슨 일이에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이세요? 그렇지만 거기 수녀장인 여기서가는 말이 당신은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은 빌려갔다던데요? 게다가 그 모두가 상류 연애 소설이라고요. 뭔가 장난을 오해하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일주일 전에 사랑의 곤돌라라는 책을 읽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의 건몰라요? 모르겠는데 난 그 소설을 당신이 읽으면 직후에 빌렸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책 속에 당신이 어떤 게 있었거든요. 책 속에 무엇이 있던가요? 내 딸이 책 속에 뭔가 줬다면 그걸 돌려줘요. 그러면 끝나요. 당신은 내 오빠에게 보낸 편지를 잃어버렸거든요. 마르셀에게? 날마다 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야? 이 여자 말 꾸미는 것 좀 봐. 꾸며낸 이야기라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마르셀, 주식 문제로 당신 앞에서 내가 엄마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날 원망해선 안 돼요. 엄마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익금이 내 것만이었다면 난 그것을 모두 당신께 드렸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어요. 그렇지만 언니가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건 싫어요. 이 편지는 당신의 문 밑으로 밀어넣겠어요. 그리고 당신께 다정한 키스를, 당신의 사랑 오거스틴! 사실이 아니에요. 난 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몹시 싫어했다고요. 그의 누이를 보세요. 더구나 그의 누이를 돕고 있었다고요. 내 딸은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호흡을 주는 건가요? 살인과 위험한 연정 그리고 재산 상속. 그것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난 지난번 내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걸요. 미안한데 넌 어젯밤에 화장실 5번이나 갔었잖아. 화장실? 무슨 화장실 말이에요? 기대되구나 브라보! 오거스티님에 대한 견제 공격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고모에게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말해봐. 고모는 여기 온 적 있죠? 한 번도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우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고맙네요, 샤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삐때.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두 분은 서로 알고 있고 만났어요. 난 알고 있어요. 두 분은 카드놀이 하기를 좋아해요. 당신들은 어디서 만났죠? 내 집에서요. 시내에 있는 밤에만요. 그건 우리의 자유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시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고모는 여기 온 적이 있다고 이미 인정했어요. 우리 집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짓지 않을 거라고요. 대답해 보시죠. 그건 가끔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 내 집에도 기름때고물 자주 초대했어요. 우린 밥을 세우기도 했죠. 거봐요. 천막집에서 집까지는 넘어지면 코다울 때라고요. 그래요. 언젠가 오빠를 보려고 왔어요. 오빠한테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어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샤넬 부인이 심부름할 수 없는 것이었나요? 대답해봐요. 상황이 심각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너희 고모는 아마 마르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난 절대로 마르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그래요. 오빠는 내가 공색하다는 걸 알고 한두 번 날 도와줬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 엄마 그만둬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 여자가 내 남편에게서 돈을 우려냈는데 나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돈은 내 것이고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 완전히 당신 돈이죠? 그래요? 완전히요? 돈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우리 언니. 들었어?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조용하셔야 해요, 엄마. 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난 미치고 말 거야. 이봐요, 동서관님. 수선은요? 잘 돼갑니까? 이것까지 뛰라. 들어보세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문제예요. 엄마는 어디 있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내 방에 있었다. 아니, 딱 한 번 나왔었지. 까뜨린이 아프지는 않은지 보러 갔었지. 까뜨리는 문을 소리내어 타는 것 같았어. 가서 보니까 까뜨리는 독서를 하고 있었고 난 차려고 다시 들어왔어. 복도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글쎄, 모르겠구나. 루이즈, 어젯밤에 차를 가지러
부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돈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특히 루이즈는 스스로 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죠, 루이즈? 그 허브차 말이에요? 주인 어른께서 저에게 주문하셨으니 그건 당연하잖아요. 천만에. 네가 직접 들고 가고 싶었겠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인? 난 오래전부터 너의 행실에 대해 똑똑히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럼 증거라도 있나요? 좋아. 이번에 피에르 때 아가씨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누굴 만났어요, 개인적인 일로. 그 사람은 이번 사건에 아마 관련도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제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확실해요. 그렇다면 마르셀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바로 너네? 루이즈? 너무해요. 나 사람들을 고소할 셈인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난 노래를 쓰고 싶지 않아요. 다 말하겠어요. 용서해요, 피에르 아가씨. 어쩔 수 없잖아요. 각오하고 있었어. 내가 차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주인 어른께서는 그의 누이와 함께 있었어요. 피에르 때 내 남편 방에 와서 뭘 했죠? 나 오빠랑 담소를 좀 나누려고 왔어요.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화가 시끄러웠나요? 싸웠어요? 천만에요. 우리 내내 웃고 떠들었어요. 루이즈, 아빠와 피에르 때 부모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 그거죠? 아니요, 난 즉시 나왔어요. 쟁반을 들고서요. 루이즈가 나하고 뭘 했죠? 아무것도 그냥 얘기를 좀 하다가 몇 분 후에 난 떠났어요. 그래요,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아가씨가 부엌문으로 나가시는 걸 제가 봤으니까. 아무 말도 안 통가요? 아니요. 주저하지 말아요, 루이즈. 거짓말을 하면 경찰이 당신을 공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냥 좀 두세요. 이 아가씨 정신이 없다고요. 피에르 때 당신은 2층에서 내려오면서 뭔가 말을 했어요. 그걸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고요. 들어보세요. 절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피에르 때 아가씨는 내려오시면서 자기의 방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내게 10,000프랑을 주셨어요. 그 돈이 아빠가 줬겠다며 친구야. 뭐라고요? 그게 비밀이 아니지. 넌 누구하고나 같이 사니까. 그래요. 날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이상 왜 나에게 10,000프랑을 줬는지 말해야겠군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주인 어른께한테 얘기 들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난 죽어버리겠어라고. 아니에요. 죽여버리겠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요. 너무 재밌다. 소설 같아. 헬라 그랬어. 이제 지긋지긋해.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증거를 대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여기 7명 중에 하나. 그러고 보니 한 명이 빠졌네. 누구? 언니 말이야. 나? 그래. 언니도 우리 7명의 알리바이를 다 들었는데 언니 얘기를 안 했잖아? 언니 알리바이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까뜨린. 너희 언니 오늘 아침 내 눈앞에서 기차에서 내렸다. 그게 바로 실수라고요. 바보같이. 뭐라고 실수라고? 그래요. 언니는 어제 집에 있었어요. 내가 봤거든요. 언제 날 봤단 말이야? 어젯밤에 내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빠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 새벽 4시였어. 난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충격적이구나.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설명해봐라. 그래요. 난 새벽에 기차에서 내렸어요. 아빠만이 아셔야 할 아주 중대한 일로 미리 의논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아빠가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는 그 일을 용서해주셨고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일기예보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일어나고 사나운 폭풍으로 몇몇 도로는 통행이 막혔습니다. 눈과 추위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우리 모두 갇혔고 어떻게 하죠? 2시가 되었어요. 뭘 좀 드셔야죠. 식탁에 차를 놨어요.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있나요? 오거스틴! 왜요? 굶어 죽을 필요는 없잖아. 착실하게 먹어줘야지. 왜 또 날 쳐다보는 거냐? 더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다예요. 투지 허튼 게지. 그게 너라 내가. 어쩌겠어요? 당신을 되신 분의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결혼이 우선이죠. 내 기억을 다듬어 보면 당신 배도 불렀겠죠. 오가랑 결혼. 닥치지 못해 이 흉한 여자들. 빨리 오세요. 걔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 발로 완전히 굳어. 다른 녀석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소름 끼쳐. 걔들이 죽었다고? 독약을 먹인 게 확실해요. 아무것도 맞아서는 안 돼. 쥐약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 정말 끔찍해. 난 이런 걸 책 속에서만 읽었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믿기 어려운 일이야. 날 너무 좀 사랑해. 나도 그래. 어때요? 걔들이 죽었어. 무서운 일이야. 왜 걔들을 죽였을까? 나도 크게 궁금해요. 내가 그걸 말해드릴까요? 우리도 괜찮은 곧 쥐약을 먹게 될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하 상자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집을 사야겠어. 안 돼! 이런 순간에 떠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당신만의 동감이에요. 범인은 우리 8명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범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게 되는 거라고요. 전화선이 끊어지고 자동차가 고장나고 철문은 잠겼고 걔들은 독약을 먹었는데 지금껏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니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가 몇 시에 살해되었는지도 알아냈어요. 몇 시지? 새벽 4시 이후에요. 그때 제가 아빠에게서 떠났거든요. 그걸 믿을 수가 있니? 난 아빠가 살아계실 때 떠났어요. 날 믿어주길 바래요. 믿어. 하지만 각자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탐정소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우리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서로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우선 이거부터. 어떻든 난 범인에게 무장하고 있다고 경고하겠어요. 나 역시도 사람 안에 권총이 앉아 있어. 아니야, 내가 왜 먼저야? 권총을 생각한 것은 내가 먼저라고. 그 권총 내 남편 것이야. 그럼 됐잖아. 뭐야? 권총을 누가 훔쳐갔어요? 우리가 졌다. 우리는 차라리 운 좋게 함께 갇혀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범인은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자, 3명의 천사를 조용히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또 떼어놓은 호라스 얘기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흩어져 있으면 15분 뒤면 3명도 못 될걸요? 몸이 안 좋다고. 괜한 소리 해가지고. 이거는 몸이 좀 약하기도요. 심장이 아픈 거야. 어서 가서 주사. 저 뜨거운 물을 준비해 올게요. 약을 밟아라 약을. 상자가 어디 있는데요? 이모 서랍 일단 나. 설상가상이군. 서둘러 수산 용기를 내라고. 주사 약을 밟아요. 어서 주사. 천만에요. 난 주사를 놓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안 돼. 죄악이다. 죄악이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들은 날 최하 중에 최하의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날 모욕했고 날 비난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오거스틴 아가씨가 내게 얼마나 사납게 굴었다고요? 알아서 들으세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건 불꽃시대나 다름없다고. 그걸 알고 있니? 일주일 후에 그만둘 텐데 뭘. 루이즈, 잘 생각해봐요. 도와줘요. 친구로 싸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겠어요. 고마워요, 루이즈. 고마워. 나 자비를 베푸는 거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피해를 보았니? 그래요, 엄마. 봤어요. 보았다고? 그래요. 여행 가방을 봤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가득 채워져 있던데. 여행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 냈어요. 수셔 되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수셔 줬지. 어때? 불안해? 무례하진 않지? 역시 주사는 굉장한 거야. 이 딱 한 방이면 다 낫는다니까? 엄마, 약들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내 침대에 미치라니까요.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했지? 모든 사람이 가능하죠? 우리 모든 집안에 돌아다녔으니까. 루이지가 주사로 길고 돌아다니 있을 수 있는 얘긴가? 있을 수 없죠? 내가 뭘 또 잘못했나요? 루이즈, 당신 서랍 속에 남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던데 거짓말. 어느 날 밤 난 루이즈의 서랍을 뒤져봤어. 그래요. 그렇다면 좋아요. 난 아가씨에 대해 아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겠어요. 해봐요. 토론으로부터 빛이 떠오르니까. 난 아가씨의 이불 밑에서 지독히 외설스러운 책과 그림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카트리 그런 것들 어디서 났지? 그렇다면 내 베개와 침대를 뒤진 것도 바로 너였어 루이즈. 내 돈 내놔. 너 누구야? 그리고 내 침대부터 또 뒤졌어. 거긴 내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내 편지 뜯는 걸 보았어. 그거 실수였어요. 실수였다고? 사실 그건 실수였어요. 10년 전부터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온 건 바로 나였어요. 그건 내 잘못인데 많이 편지를 루이즈에게 주었던 거예요.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루이즈는 자기 편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편지 속에는 내가 받을 돈 1,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아유, 사람이랑 혼동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죠. 어느 날 난 마님이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병째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술병이 비었는지 알아보시는 거라고 변명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난 소문내지 않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샤넬. 샤넬 부인,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다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당신 말로 당신은 자존심에 떠났다 했는데 어째 당신의 저 삼각혈이 거실 현관문에 걸려 있었을까요? 그때는 1시 반이었는데 난 뜨깃감을 가지러 거실로 내려왔었다고요. 자, 말해봐요. 대답해보라고요. 그래요. 사실 딱 새벽 1시간 되돌아왔어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난 일이 이 지경까지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범인이 즉시 잡히리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로 다시 돌아왔죠? 사실 난 내 집에서 삐에르떼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 삐에르떼가 없었어요. 삐에르떼가 주인 얼굴 찾으러 갔으면 어쩌나 하고 서둘러 되돌아왔죠. 그들이 만나서 의견 충돌하고 다투는 게 겁이 났던 거예요. 샤넬 브라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포커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당신은 포커에 대해서 광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줌마, 그래서 한시경이 아빠 다이닝에 올라갔나요? 그래요. 여기에 삐에르떼가 있었나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가요? 그들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카드놀이를 하던가요? 그래요, 부인. 언제부터죠? 아마도 내가 여기 오면서부터죠? 그렇죠. 틀렸어요. 오빠는 파리에 있을 때도 돌아다니는 곳마다 도박장을 드나들었어요. 오빠를 안내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요. 난 삐에르떼가 오면서부터 그전보다 훨씬 자주 카드놀이를 하게 됐고 다른 것보다 항상 잃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이제 와서 내가 사기 도박이라도 했단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죠. 내 처지가 되어보세요. 하트 이스를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샤넬, 진정해요. 아가씨, 엑셀컨대 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가씨. 그렇다면 마르셀과 삐에르테 그리고 당신 셋이서 카드놀이를 했나요? 할머니가 넷이서 하지 않은 게 일반인 모양이죠? 샤넬 부인, 난 당신을 절대로 믿고 있어요. 또한 당신은 내 아이들을 잘 키웠잖아요. 그럼요. 아마 제가 키우지 않았다면 대수롭지 않은 애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다니 경찰이 오면 난 당신을 감싸주지 않을 거예요, 샤넬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부인. 나도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어요. 아줌마, 그래서 아빠와 삐에르떼 공모와 오랫동안 포커를 했었나요? 그래요. 1시간 이상 했어요. 땄나요? 잃었나요? 잃었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잃었죠? 아니, 당신이 돈 없이 그냥 했는지 모르고 그래요. 얼마죠? 30만 프랑. 다 지불했나요? 아니요, 난 빌려서 했어요. 누구
남자는 내게서 30만 프랑을 사기쳤게 웃은 거죠? 이제 그만! 본심이 드러났네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만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난 당신이 내 사람이에요. 아줌마, 웃는 소리 들었다면서요. 뭐랬죠? 아무것도요. 난 울고 있었어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나도 한 가지 말할까요? 내가 떠나고 나서 루이즈가 오빠를 봤을 거예요. 훨씬 가까이서. 왜 내가 주인님을 보러 다시 올라갔으리라 생각하시는 거죠? 오빠하고 당신의 새한년은 5년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이즈는 지난 5년간 주말마다 은밀하게 오빠랑 만나왔어요. 그런데 올겨울 이 집에서 사람을 구하니까 제 발로 지원해서 들어왔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루이즈가 비로소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면서 수고버렸어요.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남의 신경 쓰지 말고. 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얘기를 해봐, 루이즈. 처음부터 아저씨를 알고 있었어? 네. 그래서 여기에 일하러 들어온 거고? 네. 맙소사. 우리 서로 사랑했어. 배상한 얘기 다 듣게 되는군. 다 들었어요. 보고 싶대. 그럼 어떤 일?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집 안고 웃기게 돌아가는군요. 주인어른께서는 하녀와 정을 나누고 까투리는 사납고 게으름뱅이에다가 있는 특별조차 외설스럽고 개상스러운 체크대가 있고 큰딸에는 어떤 놈의 자식인지 모를 애를 가지게 되겠죠? 브라보!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수자는 임신했어. 요즘 애들은 조그만 것들 극장에 나가 카페에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며 캠핑에 가고 애를 임신한단 말이지. 참 안 됐어. 언니가 애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그렇게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 애가 왜 판타스를 만들지 않았니?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날! 그래, 그런데 결과가 참 좋구나 그래. 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무엇을 내가 상대해준다. 얘는 내 딸이다. 엄마 시골에서 그냥 썩게 불 걸 그랬어요. 엄마 자신을 좀 보세요. 엄마도 이 집에 빌부터 사는 거는 다름없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니에요! 범인은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요. 예쁜 가족 사진이에요. 귀여운 까들이나 넌 네 방에 좀 가 있지 않겠니? 우리가 흩어지면 범인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흩어져선 안 돼요. 혹시 내가 범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중 한 명은 어떤 위험을 계획하고 있어. 오버스틴님, 혹시 주사약은 이상 없었어요? 혹시 독이 든 주사약을 맞았단 말이야? 정말이야. 그 주사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았어. 누군가 주사약 불을 열었어. 독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아유, 누군가 보일러불을 껐어요. 그래서 얼어서 터졌어요. 누리세요. 헌금을 좀 주세요. 아무거나 신문이라도 줘요. 자, 여기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줘, 많이 와서 줘요. 어머니 주식이군요. 누군가 훔쳐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송 속에다 감춰뒀었군요. 정보가 그리 단단하지 못했네요, 할머니. 내 목숨이야. 그 주사약 살짝 거짓말쟁이 도둑! 이건 내 돈이라고. 내가 앞으로 20년을 산다면 누가 날 구해야지? 난 20년을 더 살고 싶다고. 현금은 어디에 숨겼어요? 아빠야 그만하세요! 네? 그거같지도 않은 시간이 무서운 일이야. 마님.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뭘 알았단 말인가요? 그래요, 모두 알았어요. 어서 말해보세요. 정말 그랬었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저를 바꿔서 죽었어요? 아줌마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네. 뭘 확실하시죠?
제길 정전이야. 아! 루이즈? 네, 오버스틴 아가씨? 그래 나예요. 어떻게 된 거죠? 바람이 전선을 건드렸을 거예요. 정전이에요. 아, 난 얼마나 겁이 났다고요. 뭐라고 있는 거죠? 마님께서 모두에게 커피를 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봤어요? 그래요? 미치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있죠? 샤넬을 침대에 눕히러 갔어. 미실이 찾았어요? 그래,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 단 한마디도 수많은 그녀를 명중하지 못했어. 다행이군요. 그래, 다행이지. 범인은 샤넬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야. 아니면 금시거나? 아니야. 범인은 샤넬을 겁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체육 통첩한 거지. 그 증거로 샤넬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나라도 뭔가 알아냈다면 입을 다물고 있었을 거야. 목숨이 두 개는 아니니까. 이노의 얘기는 사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전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안 그래요? 아, 나도 그래. 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만약에 샤넬이 입을 열려고 하면 범인은 그녀를 죽이려 들 거야. 그게 법칙이지. 거추장스러운 증인, 그는 결국 제지된다니까요. 우린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범인은 다시 총을 쏠 거야. 그 총은 당신이 쐈죠? 당신 말이에요. 아니요. 오가스틴이거든요. 뭐라고? 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았잖아. 나 역시 총을 쏘지 않았어. 아, 빨리 승부사 되고 싶다. 아이, 나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아빠를 죽인 살인범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고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형을 집행할 거예요. 오로지 홀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왜 그런 생각을? 내 말 뜻은 경찰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난 중개인 없이 내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뭘 도와드릴까요? 설탕 그릇이나 좀 찾아다 줘요. 까마귀들아! 겁쟁이의 웨터리 오거스티니모가 또 쓰러지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모를 좀 화나게 하고 싶어서. 난 오늘 하루 동안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잔들이 모두 비어 있잖아요. 우리 당신이 커피에 독을 타고 떠나자고 생각했어요? 내가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커피를 마심으로써 모두 다 마셨다면 나도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어요. 멈춰라! 루이즈도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부엌에서요. 증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마셔요, 우리들 앞에서. 어서 루이즈 마셔요. 더 이상 뭘 기다리죠? 피해를 때 마시면 저도 마시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맹세코선 커피에 독을 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을까봐 두려워요. 난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욕실에 있었어. 좀 전에 부엌에서 커피포트를 만졌잖아요. 만약에 이 둘이서 짜고서 커피를 끓인 거면 어떡하죠? 그러나 우리 서운 소리 하지 마라. 자, 마시겠어요, 이 커피? 아니요, 난 거절하겠어요. 어서 빨리 마셔요, 둘 다! 것들이 왜 피는 배우자 마시게 놔두지 않았니? 고모만 마셨어요! 나쁜 기집애, 무슨 짓이야! 아이고 이건 너무나 미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피해를 뺀 걸요. 안돼 안돼 놔. 누구라도 안돼. 놔라 나 배워놓자 놔라. 그럼 엄마 이제 조용할 거야. 오거스틴 난널 저주한다. 기분이 좀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날 의심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총은 당신 가방 속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었어요? 맹세해요. 물론 그렇겠지. 쉽게 증명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해보면. 거기에 지문을 발견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들 모두가 그 총을 만지작거린다면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들어보세요. 범인은 경찰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 고립시켜놨어요. 우리 집에서 반드시 나가야만 해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러나 정문이 잠겨있는 걸. 그렇다면 그 위로 넘어가요. 정원사의 사다리를 넘어요. 어서 해보자고요. 그래 가보자. 어서. 엄마, 고모를 잘 감시하세요. 이 비극은 날 죽였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둘만 있게 되었으니 내게 고맙다고 하고 날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뭘 고마워하라는 거죠? 당신에게 애인이 있죠? 내게 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난 그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게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만약에 애인을 가진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죽인다면 세상에 나만한 남자가 있겠어요? 만일 당신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 얘기를 믿지 않을걸요? 난 절대로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목적이죠? 아무 목적도 없어요. 당신한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협박이군요. 아니요, 호기심이죠. 모든 여자들이 서로 돕고 산다면 세상을 참 괜찮게 꾸려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당신 오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해요. 내게 남은 유일한 혈육은 오빠뿐이었는데 오빠 날 내쫓았어요. 그걸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괴롭히려고 돈을 요구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오빠를 죽여버리겠어. 마침 루이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동생을 오빠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그 일을 몹시 미워하고 있군요. 아니죠. 그렇다고 죽일 순 없죠.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은 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틀림없이. 당신께 감사드려야겠군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의 장래를 위해서. 아, 당신의 따님들 말이죠? 피해 때 그이가 거절한 그 돈을 내가 주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오빠 내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죠? 난 더 이상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죠? 줘버렸어요. 어떤 남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 주었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 얼마를 주던가요? 50만 프랑? 왜 그래요? 얼굴이 아주 창백해졌어요. 피해 때 당신이 50만 프랑을 준 남자가 누구죠? 말해봐요. 혹시 자크가 아니에요? 자크 파리니에게 50만 프랑을? 그래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50만 프랑은 어떤 봉투 속에 들어있었나요? 커다란 청색 봉투요? 왜 그 봉투가 당신한테 있죠? 참 우습게 됐군요. 알고 보니 내 남편에게서 나온 돈을 당신은 애인한테 건넸어. 그 사람은 다시 내게 청색 봉투 고스란히.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애인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당신한테 갖다
멀리서 감시해야겠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카트린! 정원에 나가지 말거라! 엉뚱해진다! 카트린! 돌아와! 나 부엌에 숨어야겠어. 따라가야겠어. 그녀를 지켜봐야지. 그녀야. 그녀야. 이건 고함이야, 부계라고. 날 여기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내가 무서우세요? 당신이 화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까스린이 한 얘기니까 안심이죠. 그냥 무서워해요. 걔 이번 사건으로 결말질 범인을 찾아낼 사람이 바로 그예요. 두고 보세요. 까치를 못 보셨나요? 그냥 내 앞을 화살처럼 지나갔는데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아낸 것만 같았는데 나 거짓말쟁이라서 뭘 발견했을까? 용의자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모두 자각이 없어요. 그게 바보라고요. 그래도 자네처럼 당할 거예요. 그걸 돌봐야 해요. 걔가 뭐 찾아냈나요?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귀여운 나의 까트린! 마지막 남은 자유로운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까트린이 범인의 이름을 알아냈으니까 언니 실패했어. 언니는 이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이제 다시는 언니의 일을 못 볼 거야. 내가 문 밖에서 엿들을 걸 잊지 말라고. 봉투 속에 돈을 돌려다오. 무슨 봉투 말이야? 더러운 도둑녀 같으니 넌 날 증오하지? 넌 너의 실패한 생 내가 원망했지? 살인자! 뭐라고? 살인자! 뭐가 살인자야? 까트린 너 못했니? 또 다투는구나. 까트린 죽음을 의기에 치는 거 말이야. 그런데 나가시 채웠어요? 사람 살리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죽었나요? 아니야, 누가 애를 쳤어. 다쳤는지 살펴봐요. 까트린은 미행당했어요. 그리고 당했어요. 누가 널 쳤니? 누가 보았니? 모두 다 있어요? 그래. 아유, 언니는요? 다음에서 통로를 찾고 있다. 누가 널 스켜냈지? 수잔? 수잔이라고? 그 애가 말이냐? 엄마와 딸 사이라면 모든 게 가능하지. 들어보세요. 오빠의 살인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는 걸 신뢰해요. 왜 이 무서운 죽음이 칼로 써져 있을까요? 아무런 위험이나 염려 없이 조용히 독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살인범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범인은 우연히 오빠의 방에 있었고 그건 노발적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규칙적으로 오빠를 만났어요. 뜻밖의 방법으로 숫자를 제거하거든요. 수잔이라고? 단지 하는 소리야. 딸이 아빠를 죽였다고? 수잔이라고? 나의 귀여운 수잔이? 넌 참 괴물 같은 애야. 나도 내가 발견해낸 것을 얘기해야겠구나. 난 철저함을 하나 발견했지. 범인이 개구멍을 막으면서 확신할 만한 그 증거물을 남긴 거야. 이거 뭐라고? 이건 네 자본조각이야, 카트린. 나의 이 의외의 발견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 거랑 비슷하긴 하네. 안심하라고. 경찰은 마침내 도착할 거니까. 도로를 지나가던 차에다가 헌병대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으니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 우리 중에 하나야. 걔들이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걔들이 살아있어. 난 미칠 것 같아. 저기 봐. 왜 이러셨어요? 이거 너무한 짓이에요. 내가 여기에 내려와 봐야만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어서요. 우리 늦겠어요.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야. 까트린, 귀여운 거. 아가씨 이제 내 곁에 와봐요. 모든 걸 알았군요, 자네. 그렇죠? 그래요. 도대체 이 수수께끼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 어서요, 까트린.
그렇다면 들어봐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얘기죠. 8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정직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남자는 다투고 다퉜죠. 하지만 언제나 여자들이 이겼어요. 어젯밤 그 가엾은 남자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전날보다 한층 더 피곤하고 파산하고 배신당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8여자들의 순회는 다시 시작되었죠. 다행히 그의 딸 까테리는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장면은 밤 10시. 그의 장모가 그에게 주식을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조그만 아량이 그 남자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노인네는 구두쇠였던 거예요. 10시 반. 두 번째 장면은 독사 같은 시종꾼 오거스틴이 그에게 아첨을 하고 침을 튀기며 천한 험담을 하러 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빠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저 역겹게 했어요. 이때까지 모든 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11시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의 아내, 나의 어머니가 그에게 곁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을 파멸시킨 남자를 위해서. 바로 그의 동업자 자크 파르뉴. 자, 얼마나 단순한가요? 11시 반 루이즈가 찾아왔죠. 상스럽고 타산적인 불쌍한 바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 피에르 때가 찾아왔어요. 젖소에 젖을 짜내려고요. 또다시 50만 프랑을요. 아주 훌륭한 사냥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멀리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딸 수잔이 런던에서 은밀히 도착해서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날 그런 다음에 누가 아빠를 만났을까요? 그게 문제인데 왜 아무도 말이 없죠? 바로 나였어요! 닥치라고! 가엾은 아빠. 내가 오늘 아침 6시에 아빠 방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울고 계셨어. 아빠가 오시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당신들은 본 적 있어요? 그의 코끝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사랑스러운 딸이다. 손을 너무 안 씻고 책을 너무 많이 읽지만 세상에서 나에겐 너밖에 없단다. 그래서 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들 할까. 그래서 나는 연민이 생겼어요. 연민이라고요. 그의 동그란 눈은 아주 동그랗고 아주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아빠를 자유롭게 해줄 방법을요. 아빠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란 말이냐? 아빠를 죽이는 사람 말인가요? 제가 죽였다고 했나요?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이거 다 연극이었어요. 아빠는 살아계세요. 이문 뒤에 아주 생생히. 안 돼요. 아빠 울지 마세요. 이 집안 여자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아빠, 상상병 환자라는 연극 보셨죠? 그 상상병 환자 속의 그 괴짜는 그의 부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죽은 채 하잖아요. 아빠, 아빠 침대 위를 보세요. 아빠 잠옷 등 위에다가 제가 종이칼을 붙여뒀어요. 일종의 단도처럼요. 그리고 빨간색 잉크를 여기저기에 흩 뿌려놨어요. 가엾은 아빠. 아빠는 우선 이상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요. 꼭 내 계획을 아는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 웃기 시작했어요. 웃었다고요. 웃는 것은 아빠에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난 이야기했죠. 그녀들은 두려움으로 미칠 지경이 될 거예요. 약속해요. 그래서 난 이 엄청난 연극을 당신들에게 연출했죠. 고모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선을 끊고 개들을 재우고 자동차를 고장내고 본촌과 엄마의 50만 프랑을 훔치고 아빠만의 열쇠를 바꿔치기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모든 건 내가
단지 샤넬 부인이 갑자기 의욕을 가졌죠. 아줌마 창문 너머로 아빠를 본 거예요. 그랬죠? 나는 아줌마를 겁먹게 했었어야 됐어요. 용서해요, 김구 아줌마.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만 하죠. 그래요. 아빠는 이 문 뒤에서 아주 생생히 살아계셨고 당신들이 한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당신들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의 귀여운 딸이 그를 부르기만 기다렸어요. 우린 떠나기로 했거든요. 아주 멀리 둘이서만. 아빠, 다 들으셨죠? 확신이셨어요? 제가 갈게요. 우리 떠나는 거라고요. 아, 안 돼요. 이거 다 장난이었다고요. 이번에 정말로 아빠를 죽인 건 당신들이라고요!